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신문 인터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을 거론을 했습니다.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법안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민생 법안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2007년 대통령 선거 이 후보 경선에 나와서 한 이 제7공화국 개헌론 이것을 거론을 했습니다. 7공화국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은 1988년 제6공화국 헌법 체제가 수명을 다했고 이 빨리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.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인권, 생명권 이런 거와 더불어서 사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인간이 국민이 사회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이 교육 그리고 이 주거, 일자리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4개의 사회권을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은 뭐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이라든가 또는 주거는 일종의 이 국민 1인당 이 2주택 이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일자리 비정규직의 대폭 이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노회찬 전 의원의 제7공화국 개헌론입니다. 자,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민생 또는 육아, 주거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이 민생 법안의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정당을 만들었으니까 어떤 법안을 내겠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야 좋습니다만, 저는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, 적어도 조국 대표라고 하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노회찬을 입에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좌파 인사 중에서 인정을 하는, 나름대로 어떤 측면을 인정을 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, 박원순 전 서울시장,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.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어떤 이 치명적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채는 이 염치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던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노회찬 전 의원은 드루킹 집단으로부터 4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음에는 이것을 부인을 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의 어떤 이 무거움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했습니다. 4천만 원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돈입니다. 많은 정치인, 기업인 또는 사회인, 사기꾼들이 저질러서 챙기는 수억, 수십억, 수백억 이런 돈에 비하면 4천만 원은 사실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진보 정치인, 정의당 이 소속의 정치인 노회찬 그 돈의 무게가 남과 달랐습니다. 더군다나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그는 유서에 정말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. 이거는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다. 이런 식의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. 그것을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또 자신이 속한 정의당, 크게 봐서는 진보정치, 진보정당, 좌파정치 이런 세력이 겪을 어떤 도덕성의 타격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이 책임감,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아는 염치 때문에 그가 그렇게 끔찍한 이 투신 자살을 결행을 했던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.
바위에 앉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기 마지막에 바라봤던 봉하마을의 들녘이라든가 그의 눈에는 어떤 풍경이 들어왔을까, 이것을 제가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. 저는 바위 끝까지 가다가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. 이 멀리서 바라보는데 이 바위 벼락 밑에 이 칼처럼 솟은, 송곳처럼 솟은 날카로운 바위들, 그런 것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가 거의 매일 그 바위에 올랐으니까요. 그런데도 그는 그 위로 떨어지는 어떤 용기를 보였습니다. 깡다구를 보였습니다. 자, 그가 왜 투신 자살을 했느냐? 자기도 몰래 자신의 가족들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고 이것을 검찰이 알아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공황장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자신의 정치가 무너지고 자신이 대표했던 민주당과 좌파 정치가 무너지는 그런 소리를 마음속으로 듣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.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이 터지고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자 이 박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파도는 내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다. 사실 그의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성폭행도 아니고 어떤 성추행도 아니고 제가 그의 범죄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정도가 심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의 어떤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지탄을 받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도 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진보 서울시장을 무너뜨리고 좌파 정치에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끼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아는 마음, 염치 때문에 나무에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조국이 단군일의 최대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조국이 온 집안이 범죄자 집안이 되어버린 이 조국이 염치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조국이 감히 그의 입에 노회찬 전 의원의 이름을 올린다니요. 노무현, 박원순,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이 조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? 무덤에서 조국신당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